아시다시피 경제자유법도 제가 정부에서 국정을 하고 송도영 정도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받아서 2,400만평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는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금 꽤 성과가 있어 보이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보면 강화가 빠진 거예요. 강화가 우리 인천 면적의 40%거든요. 강화가 면적이 40%, 서울의 60%라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한 20년 전만 해도 12만 정도인데 지금 이제 6만 8천으로 줄어드는데, 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공항이 불과 1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항과 연결되는 인프라도 없고 역시 그렇게 역사적인 유적도 많고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발전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화를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또 연립교를 건설하고 그래서 하면 그게 인천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또 공항을 중심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는 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중요한 그런 성장 동력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제가 이제 지난 2010년에 그만두기 직전에 그런 계획을 해서 사실 기공식까지 했었죠. 강화하고 영종도하고 국제공항으로 연결하는 다리와 사길이 그쪽에 한 60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은 이게 아주 사방이 다 공항 주변에 배후 도시로서 완성이 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2015년에 국회에 보고를 그때도 강화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때도 공약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유정복 시장하고 합의가 돼서 산자부 장관하고 회동을 했었어요. 중심 같이 하면서도 인터콘 호텔에서. 그랬는데 또 유정복 시장이 금방 그만두지 않았어요. 강남구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러다가 요 최근에 이제 다시 힘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외자유치 SPC를 성공을 못해요. 이 인허가 이제 용역도 다시 했다는데, 먼저도 용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용역 발주돼서 연말까지 완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은 뭐 당연한 얘기고, 이제 이것을 인허가 받는데 경제자유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인가 받는 것도 그게 외자유치에 관한 SPC, 여기 투자하겠다는 SPC가 확정이 돼서 SPC 이름으로도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요즘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군수가 되면 바로바로 이제 그래서 결국 외자유치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없이는 이거는 계속 뭐 용역하고 뭐 해봤자 그건 되지 않는다. 일부 엉성한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잘못하면 사기꾼들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 알잖아요. 송도도 처음에 웬 사기꾼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제 베일하고 포스코 호구를 완전히 주도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완성되는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청에 와서 무슨 강화 발전 얘기만 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강화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중요한 땅인데, 지금 뭐 미안하지만 우리 후배들 열심히 뛰는데, 이런 니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서. 또 무소속이라는 것도 뭐 너무 후보가 많아서 주민들이 변별력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는 몰라. 물론 뭐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된다 하지만 이미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먼저도 무소속이 당선됐었으니까 한번 더 무소속으로 선택
혜택을 받아보자. 뭐 이런 그런 희망을 갖고. 국회의원 지금 4명 경선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돼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 그죠? 아마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도 그렇게. 짜고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배주영한테 뭐 전화, 그때 막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시장은 이제 공천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제한도 시들하고, 배제했다고, 배제하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의원이. 근데 시장님 신청 안 했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못 나오잖아요. 이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다 못 나올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보면 그, 유천호 선수 아들, 이현우가 아까 그, 살아가시는 그분, 둘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지. 아니, 한 사람이 정해. 그렇죠. 저는 아들 것 그냥 괜히 해본 거고. 루머는 이상하게 나왔지만, 이제 정해놓고 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기해야 될 일이거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나는 당협위원장 나도 여러 번 하고, 내가 시당위원장도 그랬는데, 정말 중립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경우도 다 욕을 먹어. 그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지고, 당선해서 시의원, 구의원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전화 한 통화도 없어.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런 정치 풍토인데, 이게 이제 뭐, 이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 간의 친소관계나 여러 가지 공작적인 상황으로 해서 간다는 게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나는 비단 이 인천시, 뭐, 강화군 인천시뿐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대로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거든. 왜 그런 식으로 그냥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 과정을 사전에 잘 고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리고 그것이 뭐 정무적인 판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양해를 받고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별 변화가 없어. 이번에 내가 그래서 몸으로 내가 공천 배제 3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건 몸으로 내가 한번 부딪혀서 어떤 임팩트를 좀 주려고. 그래야지 이런 게 그냥 묻혀서 지나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누구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중앙에도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예요. 솔직히. 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당선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51% 당선됐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확실히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뭔가 이게 자기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탈당 절차는 어떻게 바로 가르치는 이제 요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후보를 이제 확정을 할 거라고. 누가 이제 주말에 한 사람이 되면 이 최고위원회가 이제 연휴가 껴서 언제 확정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임시 최고위원회는 열릴지. 최고위원회 확정을 시켜주면 이제 탈당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자면 사실은 최고위원회 통과되고 나서도 후보를 사퇴시킨 경우가 여럿이야. 정우택도 그런 경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뻥끗 그냥 핑계만 있으면 미우면 다 그냥 퇴출시키고 뭐 그냥 이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게 공당의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봐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명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흠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경우에 뭐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지금 그 사람은 이면한 수사를 좀 재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언론에만 알고 있는데 언론도 그렇게 수사했다가 다시 고발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다시 고발했고 검찰들이 다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
탈당하게 된 공식 명분은 뭐예요? 아니 우선 출마를 하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탈당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당하게 된 명분은 있어요. 당원 정직에 대한 분명히 있지만 아니 선관위 쪽에 대한 분명히 있지만 공식 명분은 내가 사실은 이 과정이 요번에 그 인천 시당에다 맡겼는데 시당에서 하는 게 투명하지 않고 절차가 몰라. 깜깜이야.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어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런 공모를 할 때 비단 이것뿐 아니라 사전에 그 RFP가 정확하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뭐 1차, 2차 어떻고 3차 어떻고 그래서 사전에 모든 것이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지나서 하고 조금 지나서 하고 조금 지나서 하고 그러더라고. 뭐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맞춰서 하는 거라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 뭐 혹시 다음에 시의원이나 하고 뭐 또 다음에 또 군수업을 위해서 그냥 이름이나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거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나갔다 안 되면 이 정치 인생 끝이야. 내가 30년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하는 거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지. 직접 국민들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고 내가 참 마침 정말 천재이루로 강화의 한강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일은 잘한다고 그러지만 나도 깜짝 놀랄 일을 한 거죠. 한강으로 강화로 들어간다는 걸 누가 상상해? 제가 한 거거든. 그걸 다 알아. 국민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농업 보시는 분들, 이걸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넓혀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탈당하지만 당선은 다시 복당한다는 그건 뭐 늘 하는 일이니까. 이상형을 시작했어요. 100% 되는 일이야. 그건. 나를 이제 선거 때는 그러겠지. 이거 복당도 안 될 텐데 그런다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내가 당선되면 그쪽에서 나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지 거꾸로. 방금 물어보셨던데 예. 이번에 공천 신청을 안 하셨다는 왜 안 하셨냐는 이유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는 다른 후보도 다 똑같았는데 그게 공천 심사를 내지 않을 이유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 건 미안하지만 뭐 이번에 뭐 혹시 안 되더라도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괜히 뭐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절대절명으로 이게 어떻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으면 어떤 부분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게 깜깜이야. 많은 부분이. 그리고 내가 사실 그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 공간의 주요 인사들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연락했는데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주요 후보자로서의 그 입장이 전달되고 협의되지 않았다. 근데 시당위원장은 만났어요. 충분히 시당위원장한테도 잘 설명받고 설명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 시당위원장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겠지.